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7, 8월 강의, 문제풀이 강의 오늘 개강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영화 한 편 보실래요? 재밌는 거 가져왔어요. 소리가 나면 좋을 텐데. 안 나죠? 안 나와도 관계없을 거예요. 그냥 한번 보세요. 없어도 관계없어요. 그냥 다 효과음이라. 끝났어요. 자, 느낀 점 두 가지를 준비하세요. 자, 이제 본 건 여기다 이렇게 놔두시고 여기로 와요. 136일 남았어요. 136일 후에는 이제 선생님들 전쟁 치르러 가셔야 돼요. 이 중에 6일 정도는 공부 못 하실 거예요. 이제 10월에 공고 나면 어디 써야 되지 고민해야 되지, 또 그것도 원서 접수해놓고 또 경쟁률 얼마 되는지 막 쳐다봐야 되지, 명절 있지 이러고 보면 한 적어도 6일 정도는 공부 못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130일 정도밖에 안 돼요. 남은 130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 건지 한번 잘 고민해봐요. 그날 되면 전국에서 작년 기준으로 한 3,800명 정도 응시했어요. 3,800명 정도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약 3,8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 약 85%는 떨어져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 안에 드시려면 적당히 해서는 힘든 게 이 잔인한 시험이에요. 옛날에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실력이 없어도 운이 좋으면 살아서 돌아오기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임용시험은 그보다 더 잔인해요. 운만 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실력 쌓아서 내 실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내 이름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다른 길을 또 선택해서 내년에 다시 준비하시거나 그런 처참한 결과를 보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남은 기간 어떻게 보내야 될 건지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세요. 꼭 합격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성공하고 싶죠? 그러면 간단해요. 성공하기 위한 길을 걸으시면 돼요. 성공하기 위한 길을 걸어가면 성공의 길을 걸은 다음에 그 목적지에 다다르시는 거고, 그거와 다른 길을 걸어가시면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어요. 1월 달에 저랑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그랬죠. 약 3,000시간 정도 앉아서 공부할 수 있다고요. 이제 그 반도 안 남았어요. 절반 이상 시간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내가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처럼 이대로 남은 시간을 보내도 나머지 15% 안에 내가 들 수 있을 건지 한번 고민해봐요. 경쟁률이 작년에 약 8대1, 7.8대1, 8대1 정도 됐어요. 내가 내 실력으로 8명을 제압하지 못하면 힘들어져요. 그러면 뭔가 하나라도 나머지 8명보다 잘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하나라도 나아야 되잖아요. 그 측면에서 한번 돌아봐요. 내가 나머지 8명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내가 해왔는지, 그리고 고쳐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는 건지 한번 돌아봐요. 만약에 내가 고쳐야 할 점이 발견됐으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달리 하지 않고 똑같이 해가면서 내 미래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씨도 안 뿌려놓고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 것인지 당장 오늘부터 결정을 하고 바로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달라집니다. 제가 옆에서 같이 단련은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업고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두 발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치르는 이날까지 저는 금주를 선언하겠습니다. 제가 술을 끊는 게 선생님들 시험 합격하는 게 무슨 도움이 돼야? 전혀 도움 안 되죠. 그거 무슨 상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합격할 수 있으면 제가 술 공장을 다 폭파시켜버리지. 그냥 저도 옆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저는 오늘부터 금주를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지 의지가 섰으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시험 보는 날까지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마세요. 자신하고 타협하고 대충 하게 되면 점수도 그저 대충 그런 점수 받아요. 대충 그런 점수로는 영원히 힘든 게 이 시험이에요. 대충 받아서는. 아까 우리 이거 보고 뭐 느끼셨어요? 제가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면 저기 16년도에 연수 받을 때 연수원에서 저기 강사로 오신 선배 교사께서 이걸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이제 느낀 바가 뭐냐 저처럼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들은 뭐 느끼셨나요? 저는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뭐냐면 혼자 할 수 있었어요. 혼자서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 근데 다른 장비 찾고 애쓰느라고 그거에 의존하느라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들도 남은 시간 혼자 충분히 노력하고
해서 합격하실 수 있어요. 너무 저한테 혹은 다른 데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의존하지 마세요. 누가 자료를 주는 것, 누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 누가 뭐 가져다 주는 것, 그런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혼자 할 수 있고 또 혼자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오롯이 혼자 그 시간을 다 견뎌야 돼요. 누가 도와주는 건 제가 옆에서 같이 이야기해드리고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결국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얌전히 올라갔으면 그 정상에서 좋은 경치 실컷 보고 내려왔겠죠? 근데 자만했잖아요. 그래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공부하시면서 자만하지 마세요.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을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지켜와 보면 자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 붙잡고 무슨 이딴 문제가 다 있어. 저 강사는 무슨 이딴 걸 가지고 다루고 있어. 이 강사는 뭘 이러고 하고 있어. 내가 최고야. 그리고 시험 문제 붙잡고 시험 본 다음에 나와서 그렇죠. 무슨 이런 게 임용시험에 나왔냐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일이라도 도움이 돼요? 뭐가 돼? 과정을 중요시하는 게 우리가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셔서 학생들하고 수업 시간에 다뤄야 할 과정이지만 결국 우리는 그렇게 가서 가르치실 거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과예요. 어떻게 힘든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겸손하게 혹은 자기가 허세 떨면서 이렇게 했든 결과가 이야기해 주죠. 결과가 좋아야 정말 죄송하지만 결과가 좋아야 열심히 공부했구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졌어. 정말 진짜 그 사람 열심히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는 해주잖아요. 하지만 이 속에 이만큼은 남아있어요.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더 됐을 텐데 노력이 좀 부족했나 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합격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진짜 열심히 했구나. 박수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공부하시면서 자만해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너무 기죽어서 소심하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분이 얘기한 중용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시험이지만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경쟁률 이렇게 다 재해놓고 따져보잖아요. 별로 안 돼요. 그 약 3,800명, 4,000명 되는 분들 중에 경험 삼아 보는 분 있어요. 그냥 혹시나 하고 혹은 내년에 공부할 건데 올해 수험장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경험 삼아 한번 가볼게. 이렇게 지원해서 오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맛볼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공부하겠다고 열심히 1년 투자했는데 열심히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대충 자신과 타협한 거죠. 1년 내내. 오늘은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가서 시험 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미 경쟁 대상에서 멀어져요. 그 근처에 있는 점수 접근하지 못할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찍어서 공부해서는 200년 걸리는 시험이라고요. 찍어서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샐 틈 없이 막아놓고 혼자 미친 듯이 공부해야 돼요. 정말 공부하다 보면 정말 지독하게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과정을 혼자 거쳐야 돼요. 왜 이러지? 심각한 얘기. 그래서 그 시간을 본인이 어떻게 견디고 도전해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노력을 좀 매일 새롭게 다져보세요. 몇 년 전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그때가 10월 말이었어요. 시험이 약 한 달 남았어요. 운동하러 갔는데 임용 준비하던 분이었는데 운동하러 왔더라고요. 시험 한 달 남겨두고. 너 시험 공부 안 해? 이랬더니 많이 했다고. 오늘 뭐 잠깐 이렇게 쉬어도 된다고. 그렇게 와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몇 년 전에 그분이니까 이미 합격하고 가셨으니까 제가 그 순간에 그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올해 공부 열심히 안 했구나.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하지만 그 시기에 정말 혼자 치열하게 공부를 해놓잖아요.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두어 시간 가서 운동하러 가야지.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왜? 불안해서 안 생겨요. 내가 그동안 해놓은 게 이만큼인데 내가 지금 2시간 못한 것 때문에 이거 다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 때문에 못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실예로 제가 16년도에 시험 볼 때 11월 달에 제가 그랬어요. 수지가 밥 먹자고 전화해도 난 못 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겨요. 불안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내가 나 자신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오늘 몇 시간 정도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운동 좀 해보자.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남은 기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의지를 다시 한번 다잡아 보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셔야 돼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더라도 요 실천은 오늘부터 하시는 거예요. 네, 하여튼 너무 심각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남은 기간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7, 8월 문제풀이 하죠. 문제풀이 하면서는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미친 듯이 암기하세요. 암기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미친 듯이. 밥 먹으면서도 중얼거려야 되고 심지어 이거 미친 듯이 외우잖아요. 그리고 잠자죠. 꿈속에서 누군가한테 얘기해줘요. 내가 오늘 낮에 외웠던 거를. 궁금해요? 해보세요. 꿈속에서 얘기를 해주다가 딱 막혀요. 그럼 내가 이거 좀 덜 외웠네? 좀 부족한 부분이네? 내가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다음날 깨서 이런다니까요. 내가 이거 다 외웠어. 이 사람한테 내가 꿈속에서 설명 다 해줬어. 안 될 것 같죠? 해보세요. 미친 듯이 외워야 돼요. 뭐 암기만 가지고 시험을 어떻게 봐? 이해해야지. 암기와 이해 가지고 늘 딜레마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거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암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는데 뭐가 먼저인지 뭐가 더 중요한지를 따질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그거 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시기에는 이거 시작하셔야 돼요. 암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해오시면서 이런 거 있었어. 이거 내가 이틀에서는 이해를 했고 이 단계 이런 내용들 이건 그냥 나중에 외우면 돼. 그거 외우면 그냥 풀 수 있는 거야 라고 밀어놨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지금부터 미친 듯이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된 다음에 9월, 10월, 11월 된 다음에 암기해야 될 거 남아있어. 그거 남아있었지? 내가 외워야지. 그때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힘들어요. 그리고 끝까지 불안해요. 뭐에 불안하냐면 시험지 붙잡고 얘 나왔는데 내가 이거 암기가 덜 돼가지고 여기서 설단 현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불안함이 너무 심하게 밀려와요. 그래서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7, 8월에는 미친 듯이 암기하셔야 돼요. 7, 8월에 이거 반복하시면서 얼마만큼 본인이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지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얼마만큼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지. 이게 돼야 9, 10월이 편해져요. 이게 안 되면 9, 10월에 정말 힘들어져요.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이 7, 8월에 해결하실 건 그거예요. 다 암기해서 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다 집어넣어야 돼요. 7, 8, 9, 10 하지 마셔야 할 일, 주변을 찾아다니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동안 모아놓은 것도 소화하기에 벅차요. 그동안 모아놓은 거 가지고 집어넣는데 신경 쓰세요. 뭐 있다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선택하세요. 내가 이것을 단순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집어넣으세요. 근데 이거 도저히 복잡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결 못 하겠는데 그냥 버리세요. 이거 잡다가 얘 놓치면 더 큰 손해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잡아온 것들 공고히 하는 거에 더 치중하시고 새로운 것들 찾아다니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연찮게 접해지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이야기해 주는 것 혹은 뭐 이렇게 우연찮게 전해 들은 것 이런 것들 중에 내가 그냥 단순 암기로 해결할 수 있으면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주변을 찾아다니시면 안 돼요. 이 기간에는 내가 모아놓은 거 충실하시는 거에 더 치중하셔야 돼요. 모아놓은 것도 몇백 페이지 되잖아요. 그것만 하기에도 벅차잖아요. 요거 다 해결하셔야 돼요. 9, 10월에 요 시기가 정말 위험한 시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러죠. 이때까지 열심히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내 수준을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내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합격선에 다다를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전국 모의고사를 보면 몇 등 정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많이 궁금해하고 보고 나서 자신감이 넘쳐 하죠. 안 되는 분들은
끝없이 자존감 떨어져요. 저도 해봤어요. 처음에 13년 전에 공부할 때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르겠어. 뭘 쓰라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나중에 채점하고 보면 점수가 형편없어. 이거 과락이라 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없이 가라앉아요. 그거랑 이거 나 자신 있으니까 다른 시험지 가져와. 열심히 풀어봐. 그래. 이 정도.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빨리 시험이나 봤으면 좋겠어. 오늘 저녁에 대충. 이렇게 2달을 보내고 나면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추측하건대 초수와 재수 혹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하고 역전되는 시기가 이 시기 같아요. 이 시기에 역전이 제일 많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저는. 이때까지는 좀 힘들어요. 초수분들이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 잡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이분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이분들은 여기까지 다 됐거든. 이미 작년에. 근데 요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몇 달 가지고 이분들을 잡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시기에 다 뒤집어진다고 봐요. 뒤집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분들은 그냥 거기에 안주해. 모의고사에 다뤘던 문제 나 이거 알았어. 내가 이거 맞췄어. 룰루랄라예요. 그리고 정작 봐야 될 이 내용들은 안 보고 있다고요. 왜? 자신 있거든.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빨리 다음 시험 문제나 가지고 와봐. 이렇게 기다린다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을 보내. 그리고 11월에 시험 보면 매번 이야기하지만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 언제? 적어도 이때 이전에. 9, 10월에 안 봤거든. 나 그냥 모의고사만 보고 자신 있다고 이러고 있었거든. 이거 몇 달 전에 본 내용을 여기서 꺼내려고 하니 헷갈리고 생각 안 나고 그런 거에서 미스를 하면서 점수가 날아가는 거지. 역학 문제에 1점짜리 답 한 줄 못 썼다고 그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요 시기를 어떻게 보내실 거냐. 요 시기에는 모의고사 왜 봐요? 물론 자신감 충만해야죠. 봐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받으면 자신감에 넘칠 거 아니에요. 내가 봐서 좀 못 풀었으면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고 더 열심히 보는 기회를 삼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전 감각이잖아요. 이러려고 모의고사 보는 거잖아요. 내가 이 시간 안에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해서 답을 쓸 것인지, 또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핵심 단어를 꺼내서 이 한 줄로 요약해서 답을 쓸 것인지, 그런 연습을 하자고 모의고사를 보는 거지. 뭔가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내가 몰랐던 새로운 게 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찾자고 이 모의고사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모의고사는 딱 그 시간에 가서 내가 뭐가 부족하고 어떤 게 있었는지, 또 실전 감각, 실전에 가서 실수 안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봐야 되지. 이런 연습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 임용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름 안 쓰고 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임용에서는 그런 일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러실까봐 그분들이 이미 도장을 안 째고 이름을 안 쓰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안 생기지만, 실전 감각이 없는 분들이 그런 실수를 할까봐, 혹은 답지를 작성하는 방법, 시간 안배 이런 것 때문에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시기에 더 중요한 건 여기 가서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애들 이 2달 갖고 힘들어요. 2달 갖고 다 안 돌아가. 이때 제일 중요하게 다루셔야 될 게 얘를 늘려야 돼요. 예. 9, 10월 2달 동안 여기 3, 4, 5, 6, 7, 8 오면서 회독 2번 한 사람, 회독 5번 한 사람 별 차이 안 날 수 있어요. 9, 10월에 회독 2번 한 사람, 회독 5번 한 사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거예요. 2달 동안 회독을 2번 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내가 한 달에 한 번 봤다는 얘기예요. 가서 쳐다보면 너무 오래전 기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집어넣고 회독수를 늘려야 돼. 이때 회독수를 늘리려면 얘가 돼야 돼요. 얘가. 이때 외워야 될 것들은 다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회독이 빨라져요. 그 다음 목차 보고 이거 외웠잖아. 이거잖아. 눈으로 보고 쓱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안 하고 가면 나중에 너무 오랜만에 보는 애들이 되면 안 돼요. 이때는 새로운 문제를 찾아다니시는 게 아니고 요거 회독수 늘리는데 더 집중하셔야 돼요. 저분들이 저기서 보고 있는 시험은 시험이고 내가 봐야 할 건 내가 봐야 할 거예요. 선생님들 스스로 이거 다 채우는 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11월은요. 실수 줄이기. 실전에서 내가 실수 안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얼만데 이 기간에 오늘 공부했으니까 2시간 가서 운동 좀 하고 오자? 안 돼요, 안 돼. 마음이 안 가요. 그쪽으로 마음이 안 가. 이때 마찬가지. 이때는 내가 전 영역에 걸쳐서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는지, 소화하고 있는 부분은 체크 안 해도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시험 보는 날까지 계속 줄여가셔야 돼. 계속 줄여서 내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최소화시켜놓고 가서 실전에 투입하시기 위해서 이때는 전 영역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회독수 계속 늘리셔야 되고 뭔지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7, 8월에는 미친 듯이 암기하시면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출 포인트는 5, 6월에 기출 포인트 다 체크되어 있죠? 다 체크되어 있죠? 5, 6월 강의 때 그 조심하셔야 될 게 그거라 그랬어요. 실전 문제에서 다룬 거니까 이것만 눈에 보고 얘네들은 안 다뤘으니까 얘네들 안 쳐다보고 가시면 큰일 나요. 이건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에요. 운전면허 시험은 얘네들만 보고 가도 가능하지만 얘는 그렇지 않아요. 다 보셔야 돼요. 다. 그 다라고 하는 한계는 없어요. 매해 새로운 게 추가되기 때문에 다의 한계는 없어요. 그래서 80점 목표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시험이. 니네 죽어봐 틀려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 문제를 맞추려고 애쓰지 마요. 그냥 맞출 수 있는 부분만 해결해도 충분해요. 여러분들은 운이 좋지요? 좋지 않아요? 엄청난 운을 이미 받으셨어요. 천운을. 작년에 경기도에서 178명 뽑았죠? 178명 뽑았어요. 올해도 아마 그에 부족하지 않은 숫자를 뽑을 거예요. 제가 13년 전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공부하셨잖아요. 지금 전국에 여러분들하고 경쟁하고 있는 수험생들 있죠. 그분들이 모두 다 경기도로만 지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는 한 군데 안 뽑아. 경기도에서만 178명 뽑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경기도에 가서 시험을 봐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하고 비교해 봐요. 천운을 받으신 거예요. 아마 올해를 정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씩 TO가 줄어들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하고 있어요. 올해가 정점을 찍고 조금씩 하향세가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제주대학교를 갔다 왔는데요.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지금 거기 제주대학교 체육교육과 1기가 현재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과가 신설이 된 거죠. 현재 2학년이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지금 이 엄청난 TO를 보고 시험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어쩌면 그 친구들이 2년 후에 시험 봐야 할 때는 이게 반토막 나버릴지도 몰라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천운을 타고 났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기를 맞고 있어요. 저랑 13년 전에 공부하셨던 그분들, 그때는 전국에서 기껏 200명도 안 됐어요. 150명, 180명 이렇게 뽑았어요. 전국 TO 다 모아봐야. 근데 경기도에서 지금 그 숫자를 뽑고 있잖아요. 그분들 지금 와가지고 시험 보라고요? 못해요. 못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가정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이거 다 포기하고 공부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여튼 돌아선 분들도 많고 질렸을걸요? 그때 2, 3년 공부하면서 다 질려버렸을 거예요. 아마.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지금 재학생들 1, 2학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TO 엄청 부러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천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운을 바라지 마세요. 더 이상의 운은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가시면 돼요. 자리는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차지하시면 돼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길을 가시면 돼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만큼의 삶의 경험은 다 하셨을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방법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시는 겁니다. 잔소리 쩔죠? 자, 이제 잔소리 그만할게요. 자, 여기 우리 7, 8월 강의 때 우리가 수목금 4시간씩 잡고 있잖아요. 그죠? 좀 짧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래서 어쩌면 수목하고 금요일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요일을 남겨놓은 이유는 저 뒤쪽에 내용학 쪽으로 넘어가면 분량이 많아질까봐, 안 한다고 했다가 하면 선생님들 화낼까봐 그대로 남겨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폐쇄 기능은 어떤 환경에서 연습해야 돼요? 동일한 환경에서 반복 숙달이 가능하도록. 개방 기능은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문제풀이 하시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집어넣고 풀어내면 되는 폐쇄 기능들이 있어요. 개방 기능이 있어요. 적응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 응용한다든지 아니면 계산을 필요로 한다든지. 폐쇄 기능에 해당하는 파트는 빨리 넘어갈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많이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야 선생님들한테 도움될 게 없어요. 선생님들 스스로 앉아서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해요. 그래서 금요일 하루를 더 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잔소리처럼 듣는 것보다 그 시간에 선생님들이 앉아서 집어넣는 시간이 훨씬 더 유익해요. 이 파트는 좀 빨리 갈 거예요. 어차피 선생님들이 다 집어넣으셔야 될 거니까. 이 부분은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응용력이 필요한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 과목별로 넘어가면서도 자꾸 집어넣어 드릴 거지만 한 바퀴 다 돈 다음에 얘네 문제들은 좀 가능하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편성을 해볼까 생각해요. 이 파트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혼자서 해결하시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제가 다양하게 문제를 좀 구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많이 적응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수목금이지만 좀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2시간만 하고 집에 가고 목요일 3시간만 하고 집에 가고 금요일 2시간만 하고 집에 가고 그러면 저 죽일 거잖아요. 금요일 날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지. 그죠? 네. 그래서 요는 좀 빨리 끝나면 금요일 날 선생님들 혼자서 공부하실 시간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렇게 알고 가세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죠? 의지를 좀 다지시라고. 7, 8월 개강 첫 시간이니까 떠들어봤어요. 그러면 끊어서 가자.